15년 동안 무급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습니다. 오늘부로 제 아내는 이 식당에서 나갑니다.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잠깐,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도우미가 월급을 받아? 둘째 형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웃기지 마. 넌 그냥 돕는 거잖아. 큰형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덧붙였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돈 계산하면 되겠어?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가 식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15년 하루도 빠짐없이 일했습니다. 월급은요? 0원. 그런데 형님들은요? 커피 마시면서 월급 630만 원 받아갔어요. 저도 월급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용기를 냈습니다. 돌아온 건 비웃음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며느리의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그가 아내의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랐어요. 오늘도 마음속을 살짝 두드려줄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가능하며 눌러주실 때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언제나 진심이 담긴 이야기로 보답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잠들어 있는 시간이에요.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강신의 설렁탕 집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셋째 며느리 한수진 씨, 45세, 결혼한 지 15년 된 여자였어요. 수진 씨가 셔터를 올렸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어요. 손이 시려웠습니다. 장갑을 가져올 걸 그랬어요. 하지만 어차피 주방에 들어가면 더워질 테니까. 수진 씨는 그냥 참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불을 켰습니다. 텅 빈 식당. 의자들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었어요. 어젯밤 수진 씨가 직접 올려놓은 거였습니다. 청소하기 편하라고요. 오늘도 혼자였어요. 수진 씨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소뼈 육수 끓이기, 반찬 준비, 홀 청소, 식자재 정리, 테이블 세팅, 그릇 닦기, 전부 혼자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한숨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전에 다 끝내야 했거든요.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하얀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40kg짜리 소뼈가 있었습니다. 꽁꽁 얼어 있었어요. 수진 씨가 두 팔로 안았습니다. 무거웠어요. 팔뚝이 떨렸습니다. 허리가 삐끗하는 느낌이 났어요. 이를 악물고 들어 올렸습니다. 예전에는 시아버지가 이 일을 했어요. 새벽마다 직접 나와서 소뼈를 옮기셨죠. 하지만 시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로는요. 수진 씨 몫이었어요. 아무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큰형님, 허리 아프다고 했어요. 둘째 형님, 힘이 없다고 했어요. 미영이, 여자가 무거운 거 들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럼 수진 씨는요? 수진 씨도 여자인데요. 수진 씨도 허리 아픈데요. 수진 씨도 힘이 없는데요. 아무도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솥에 소뼈를 넣었습니다. 쿵! 무거운 소리가 났어요. 물을 붓고 불을 켰습니다. 보글보글 육수가 끓기 시작했어요. 이제 6시간 동안 끓여야 합니다. 중간중간 거품도 걷어내야 하고요. 불 조절도 해야 해요. 그 사이에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습니다. 팥 썰기, 마늘 다지기, 깍두기 담그기, 밥 짓기, 반찬 준비, 테이블 닦기, 바닥 쓸기. 수진 씨는 도마 앞에 섰습니다.
칼을 들었어요. 오늘도 시작이었습니다. 팔을 썰기 시작했습니다. 탁탁탁탁.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15년 동안 매일 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손을 자세히 보세요.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어제 베인 건 아직 빨갛게 아물지 않았어요. 그저께 베인 건 딱지가 앉았습니다. 일주일 전에 베인 건 흉터가 됐어요. 뜨거운 것에 댄 자국도 있었습니다. 국물이 튀어서 데인 거예요. 기름이 튀어서 데인 것도 있었어요. 물집이 터진 자국, 굳은 살, 갈라진 피부, 손톱은 갈라지고 누렇게 변했습니다. 매니큐어요? 꿈도 못 꿨어요. 이 손으로 어떻게 매니큐어를 발라요? 어차피 하루 만에 다 벗겨질 텐데요. 15년 동안 쌓인 흔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렇지 않게 팔을 썰었어요. 아프지 않냐고요. 아프죠. 근데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아픈 것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슬프지만 그게 현실이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반. 수진 씨는 이미 5시간 반을 일했어요. 육수는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반찬은 거의 다 준비됐어요. 테이블도 닦았습니다. 바닥도 쓸었어요. 이제 점심 준비만 하면 됐습니다. 그때 식당 문이 열렸어요. 어머, 벌써 준비 다 했네? 큰 며느리 이정혜 씨가 들어왔습니다. 50살, 긴 생머리에 풀 메이크업, 향수 냄새가 식당 안에 퍼졌어요. 손톱에는 젤네일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명찰에는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어요. 매니저. 뭘 매니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대로 정혜 씨가 카운터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텀블러를 꺼냈어요. 아메리카노. 출근길에 사온 거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보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유튜브. 손가락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진 씨가 주방에서 땀을 흘리며 일할 때 큰형님은 커피를 마시며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요. 이게 매니저가 하는 일인가요?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수진 씨가 물을 갖다 줬어요. 고맙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받았어요. 11시. 문이 또 열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소영 씨였어요. 48세. 어깨까지 오는 머리에 캐주얼한 차림. 손에는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커피는 2잔이었어요. 수진 씨 몫은 없었습니다. 명찰에는 회계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계. 무슨 회계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소영 씨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머, 이거 세일한다. 화면에는 쇼핑몰이 떠 있었습니다. 원피스, 가방, 신발, 장바구니에 담기, 결제하기. 회계 업무는 어디 가고 쇼핑몰을 보고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장부 정리할 때만 잠깐 일합니다. 그것도 30분이면 끝나요. 나머지 시간은요. 쇼핑몰 구경, 카톡, 유튜브. 수진 씨가 주방에서 국간을 볼 때 둘째 형님은 쇼핑몰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회계가 하는 일인가요? 수진 씨는 또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12시.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 막내딸 강미영 씨가 들어왔습니다. 42세. 단발머리에 트렌디한 옷차림. 선글라스를 머리에 올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역시 커피가 들려 있었습니다. 세 번째 커피. 수진 씨 몫은 여전히 없었어요. 명찰에는 홀 담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영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주방을 향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언니, 국 끓이는 거 찍을게. 찰칵. 3대째 가업. 해시태그 전통 맛집. 찰칵찰칵. SNS에 올릴 사진이었습니다. 홀 담당이라면서 하는 일은 사진 찍기였어요. 서빙은요? 안 해요. 힘들다고요. 손님 응대는요? 안 해요. 귀찮다고요. 그럼 뭘 해요? 사진 찍어요. 인스타그램에 올려요. 좋아요랑 댓글 확인해요. 그게 일이에요. 월급 180만 원어치의 일이에요. 12시 반. 점심 피크가 시작됐습니다. 손님들이 밀려 들어왔어요. 여기 설렁탕 둘이요. 이모, 깍두기 좀 더 주세요. 저기요, 주문 좀 받아주세요. 물 좀 주세요. 여기 계산이요. 식당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테이블 15개가 전부 찼어요. 대기 손님도 3팀이나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미친 듯이 움직였습니다. 국을 퍼서 내보내고, 밥을 담고, 반찬을 채우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국을 퍼서 내보내고,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어요. 아! 화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님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대인 손으로 그릇을 들었습니다. 아팠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는 해내고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그런데 홀을 보세요. 큰형님은 여전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핸드폰 보면서요. 둘째 형님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어요. 쇼핑몰 결제하면서요. 미영이는 음식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필터 고르면서요. 3명 다 앉아 있었어요. 손님이 이렇게 많은데, 주문이 밀리고 있는데, 수진 씨가 죽어라 뛰고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게 자기 일이 아니라서요. 자기는 매니저라서요. 자기는 회계라서요. 자기는 홀 담당인데 서빙은 안 하는 홀 담당이라서요. 수진 씨는요. 수진 씨는 뭐라서요. 도움이요. 직함도 없는 도움이요. 월급도 없는 도움이요. 그대로 수진 씨가 직접 서빙을 나갔습니다. 국 2그릇을 들고 홀로 나왔어요. 설렁탕 나왔습니다. 테이블에 국을 내려놓고 바로 주방으로 뛰어갔습니다. 다시 국을 퍼서 나오고 주문을 받고 계산을 하고 반찬을 채우고 물을 갖다 주고 테이블을 치우고 새 손님을 안내하고 한 사람이 10사람 몫을 하고 있었어요. 땀이 눈에 들어갔습니다. 따가웠어요. 하지만 닦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부르고 있었거든요. 이모, 여기 물 좀요. 네, 지금 갈게요. 수진 씨가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거든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밥 먹을 시간이 없었어요. 점심 피크가 끝나면 먹으려고요. 언제 끝나냐고요? 2시쯤이요. 아침 5시부터 오후 2시까지 9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먹는 거예요. 오후 2시 점심 피크가 끝났습니다. 큰형님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 먼저 갈게. 오늘 약속 있어. 백화점 세일한다고 했어요. 둘째 형님도 일어났습니다. 나도 애 학원 데려다 줘야 해. 학원은 4시인데 지금 가야 한다고 했어요. 미영이도 일어났어요. 나도 갈게. 저녁에 친구 만나기로 했어. 아직 2시인데 저녁 약속 때문에 간다고 했어요. 3사람이 나갔습니다. 출근 시간 10시 반, 11시, 12시. 퇴근 시간 오후 2시. 일한 시간 각각 3시간 반, 3시간, 2시간. 한 일은 커피 마시기, 쇼핑몰 보기, 사진 찍기.
월급 250만 원, 200만 원, 180만 원. 합계 630만 원. 수진 씨는요. 출근 시간 새벽 5시. 퇴근 시간 아직 한참 멀었어요. 일한 시간 지금까지 9시간. 앞으로 8시간 더. 수진 씨가 한 일은 육수 끓이기, 반찬 만들기, 서빙, 주문, 계산, 설거지, 청소 전부 다. 월급 0원. 식당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 혼자 남았어요. 이제야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찬밥에 국물 말아서 후루룩 먹었어요. 5분 만에 끝냈습니다. 천천히 먹을 시간이 없었거든요. 싱크대에는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점심에 쓴 그릇들이었어요. 100개는 넘어 보였습니다. 수진 씨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불었어요. 아까 데인 곳이 쓰라렸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끼면 그릇이 미끄러워서요. 맨손으로 해야 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그래왔으니까요. 밤 10시 수진 씨가 셔터를 내렸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났어요. 새벽 5시에 시작해서 밤 10시에 끝. 17시간 근무. 중간에 쉰 시간은요. 밥 먹은 5분이요. 그게 전부예요. 수진 씨는 지친 몸을 끌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어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손은 쓰라리고 화끈거렸어요. 내일도 새벽 5시에 나와야 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에 7일, 쉬는 날 없이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래왔어요. 골목길을 걸으며 수진 씨는 생각했어요. 큰형님이 일한 시간 3시간 반, 둘째 형님이 일한 시간 3시간, 미영이가 일한 시간 2시간, 오늘 내가 일한 시간 17시간. 합치면요. 형수들이랑 미영이 셋이서 8시간 반, 나 혼자 17시간. 내가 2배 넘게 일했어요. 세 사람 합친 것보다 2배 넘게 일했어요. 그런데 월급은요. 큰형님 250만 원, 둘째 형님 200만 원, 미영이 180만 원, 나 0원. 왜냐고요? 가족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하는 거라고. 가족이니까 월급 같은 건 필요 없는 거라고. 수진 씨는 그 말을 15년 동안 믿어왔습니다. 근데요. 형님들도 가족이잖아요. 미영이도 가족이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월급 받고 저만 공짜예요? 그건 가족이 아니잖아요. 수진 씨는 그 생각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들어줄 테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자고 있었어요. 수진 씨는 조용히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러웠거든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15년 동안 매일 밤 수진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15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2009년 봄 수진 씨가 결혼했습니다. 29살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씨는 정말 예뻤습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시댁은 설렁탕집을 했어요. 30년 된 동네 맛집. 시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시는 가게였습니다. 수진 씨는 걱정이 됐어요. 시댁 일을 도와야 하나? 힘들지 않을까?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넌 걱정 마. 우리가 다 할게. 넌 그냥 가끔 와서 도와주기만 해. 그 말을 듣고 안심했어요. 좋은 시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첫 해, 시댁 식당은 정말 화목했어요. 시아버지가 새벽에 나와서 육수를 끓였습니다.
무거운 솥뼈도 직접 옮기셨어요. 시어머니가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깍두기, 무생채, 파절이. 손맛이 정말 좋으셨어요. 큰 며느리가 서빙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서빙을 했어요. 테이블 사이를 뛰어다니면서요. 둘째 며느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계산대에 서 있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 인사하면서요. 미영이도 주말에 와서 도왔어요. 그때는 귀찮다는 말 안 했습니다. 설거지도 했어요. 수진 씨는 청소와 잔일을 맡았습니다. 막내 며느리니까요. 힘든 일은 어른들이 다 해주셨어요. 다 같이 일하니까 금방 끝났습니다. 점심 피크가 끝나면 다 같이 쉬었어요. 시어머니가 수박을 잘라주셨습니다. 자, 다들 고생했어. 이거 먹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수진 씨는 행복했습니다. 좋은 시댁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가끔 음료를 사다 주셨습니다. 수진아, 이거 마셔. 힘들지? 고마워. 우리 셋째 며느리가 제일 일 잘해. 그 말이 좋았어요. 인정받는 느낌이었거든요. 며느리 셋 중에 내가 제일이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칭찬받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가 웃으시는 게 좋았어요. 그 미소를 계속 보고 싶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그게 함정이었어요. 결혼 2년 차. 어느 날 큰형님이 병원에 다녀왔어요. 허리 디스크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나 이제 무거운 거 못 들어. 서빙도 힘들어. 허리가 너무 아파. 시어머니가 걱정하셨어요. 어머, 어쩌니? 정이 많이 아프구나. 수진아, 당분간 내가 서빙 좀 해줄 수 있어? 정이가 나을 때까지만.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아프시니까요. 당분간만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도와드려야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당분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큰형님의 허리는 나았어요. 병원도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서빙은 안 하셨습니다. 나 허리 안 좋아서. 그 말만 하시면 끝이었어요. 그렇게 서빙은 수진 씨 몫이 됐습니다. 영원히요. 결혼 4년 차. 둘째 형님이 늦둥이를 낳았어요. 42세의 출산이었습니다. 나 이제 몸이 너무 힘들어. 계산대 서 있기도 힘들어. 시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소영이 몸조리해야 하니까. 당분간 계산도 내가 좀 봐줘. 한 달만. 응? 수진 씨가 또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이 출산하셨으니까요. 한 달만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도와드려야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요. 그 한 달은 4년이 됐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 다니고 있었어요. 둘째 형님은 몸조리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근데 계산대에는 안 서셨어요. 나 허리도 안 좋고 아기 낳고 나서 체력이 떨어졌어. 그 말만 하시면 끝이었어요. 한 달에 2번 30분씩 와서 장보만 받습니다. 그러면서 월급은 200만 원을 받았어요. 결혼 6년 차. 미영이가 취직을 했습니다. 나 이제 회사 다녀. 식당 못 와. 주말에도 쉬어야 돼.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우리 미영이 고생한다. 회사 일 열심히 해. 그렇게 미영이도 빠졌습니다.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신우이가 취직했는데 축하해야죠. 가족이니까요. 그런데요. 1년 후에 퇴사했어요. 회사 생활 너무 힘들어. 안 맞아. 그리고 다시 식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업을 이어야 한다면서요. 직함은 홀 담당이었어요. 근데 하는 일은요. SNS 올리기, 사진 찍기, 인스타그램 관리, 서빙은요. 나 서빙 못해. 힘들어.
계산은요? 나 숫자 약해. 설거지는요? 나 손 약해. 물 닿으면 트러블 나. 그러면서 월급은 180만 원 받았어요. 수진 씨 일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랑 잔일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서빙이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산이 추가됐어요. 그 다음에는 반찬 만들기가 추가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수 끓이기가 추가됐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요. 결국 식당의 모든 일이 수진 씨 몫이 됐습니다. 주방일, 서빙, 계산, 설거지, 청소, 식자재 관리, 혼자서 다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좀 힘들어요. 혼자서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어요. 또 그 얘기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 정희는 허리 안 좋고, 소영이는 아기 낳고 힘들고, 미영이는 SNS 해야 하고, 넌 건강하잖아. 젊으니까 할 수 있어. 수진 씨는 그때 40살이었어요. 더 이상 접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팠어요. 손도 아팠어요. 다리도 아팠어요.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수진아, 넌 안 아파? 그 말을 한 번도 못 들었습니다. 가족이 도우면서 그게 뭐가 힘드냐?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거든요.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집에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요. 직함도 없고 월급도 없고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일주일에 7일,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처음에 시어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생각났어요. 고마워. 우리 셋째 며느리가 제일 일 잘해. 그 말은 이제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이 말만 들렸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건강하니까. 15년 전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입고 웃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은요. 수진 씨는 거울을 보지 않았어요. 보기 싫었거든요. 늙고 지친 얼굴이 비칠 테니까요. 30살에 시작한 식당 일, 45이 된 지금 수진 씨의 손은 할머니 손처럼 됐습니다. 꿈이 있었어요. 예전에는요. 작은 꽃집을 하고 싶었어요. 예쁜 꽃들 사이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 꿈은요. 설렁탕 국물에 녹아버렸어요. 15년 전에요. 그날은 시어머니 생신이었습니다. 72세, 72번째 생일이었어요.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셋째 아들, 그러니까 민호 씨 부부, 그리고 막내딸 미영이.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한정식집을 예약했습니다. 개인룸이었어요. 꽤 비싼 곳이었습니다. 1인당 8만 원짜리 코스 요리. 7명이니까 56만 원. 누가 냈냐고요? 셋째 아들 민호 씨가 냈습니다. 수진 씨 남편이요. 다른 형제들은요. 축의금 10만 원씩 냈어요. 밥값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뭐라 안 했어요. 원래 그래왔으니까요. 큰일은 셋째가 하는 거였습니다. 돈도 셋째가 내는 거였어요. 왜냐고요? 그냥요. 원래 그랬으니까요. 이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막내니까, 착하니까, 안 된다고 못하니까. 그게 이유였어요. 수진 씨는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월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 형들 대신 부모님 챙기고 명절마다 큰돈 쓰고 그래도 민호 씨는 불평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수진 씨도 그랬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그렇게 15년을 살았어요.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촛불 7개, 72개는 너무 많으니까요. 10살에 하나씩이었어요. 직원이 불을 켜줬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어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에 불빛이 일렁였어요.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요즘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다며 집에만 계셨거든요. 식당에도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이 더 특별했습니다. 후, 촛불을 껐어요. 한 번에 다 꺼졌습니다. 다들 박수를 쳤어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건 오랜만이었거든요. 명절에도 다들 바쁘다고 안 오시거든요. 큰형님은 친정 가야 한다고 하고, 둘째 형님도 친정 가야 한다고 하고, 미영이는 해외여행 간다고 하고, 모이는 날이 1년에 몇 번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했습니다. 수진 씨도 기분이 좋았어요. 오늘 하루는 식당 일 안 해도 되니까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됐어요. 설거지 안 해도 됐어요. 그냥 앉아서 밥만 먹으면 됐습니다. 얼마만인지 몰라요.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밥 먹는 게, 손님으로 식당에 온 게, 누가 차려준 밥 먹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코스 요리가 하나씩 나왔어요. 전체 요리, 샐러드, 생선구이, 갈비찜, 된장찌개, 하나하나 정성스러운 음식이었습니다. 다들 맛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큰아들한테 물었습니다. 승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네, 어머니. 바빠요. 프로젝트가 많아서. 큰아들 승우 씨는 대기업 부장이었습니다. 연봉이 억대였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살고, 남부러울 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큰아들 고생이 많네. 고생이요? 억대 연봉의 부장인데요.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서 일하는데요.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둘째 아들한테도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어때? 저도 바빠요. 요즘 해외 출장이 많아서. 둘째 아들 준호 씨는 무역회사 과장이었습니다. 해외 출장 다니면서 마일리지 싸는 게 취미였어요. 비즈니스석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째도 고생이라고요. 해외 출장이 고생이요. 비즈니스석 타고 호텔 짜는 게요. 수진 씨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또 말하지 않았어요. 셋째 아들한테는요. 안 물어봤습니다. 민호 씨는 중소기업 대리였거든요. 연봉도 적고 직급도 낮았습니다. 물어볼 게 없었어요. 자랑할 게 없으니까요. 수진 씨한테는요. 당연히 안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뭘 하는지 관심 없으셨거든요. 아, 아니다. 한 가지는 관심 있으셨어요. 식당 일 잘하고 있는지. 그것만 관심 있으셨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아니, 끼어들 힘이 없었어요. 어젯밤도 10시까지 일했거든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내일 준비하고 집에 오니까 11시였습니다. 씻고 눕자마자 기절했어요. 오늘 아침에는 8시에 일어났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 잔 거예요. 그래도 피곤했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밥맛도 별로 없었어요. 너무 피곤하면 밥맛이 없어지거든요. 8만 원짜리 코스 요리인데
맛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씹고 삼키는 거였어요. 그때 큰형님이 가방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로고가 번쩍번쩍 빛났어요. 모두의 시선이 가방으로 쏠렸습니다. 이거 이번 달에 샀어요. 300이요. 세일해서 싸게 샀어요. 300만 원. 싸게 샀다고요.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월급이 0원인데 300만 원이 싸다고요. 시어머니가 가방을 만져봤어요. 가죽이 부드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정희는 패션 감각이 있어. 칭찬이 쏟아졌어요. 큰형님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매니저 수당까지 하니까 250만 원 나오거든요. 역시 일하면서 용돈 버는 맛이 있어요. 일하면서요. 용돈 버는 맛이요. 수진 씨가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매니저 수당 250만 원. 매일 서너 시간 앉아서 커피 마시고 받는 돈이었어요. 수진 씨는 하루 17시간 일하고 0원 받는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만 봤어요.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표정 관리가 안 될 것 같았어요. 둘째 형님도 질세라 자랑을 시작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나도 가방 샀어. 250?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 또 명품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예쁜 가방이 떠 있었어요. 다들 예쁘다고 했습니다. 미영이가 손뼉을 쳤어요. 와, 언니 센스 좋다고요. 둘째 형님이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월급 200이면 한 달에 50은 쓸 수 있잖아. 역시 회계일이 나한테 맞아. 회계일이요. 한 달에 2번 30분씩 와서 장부 보는 게 회계일이요. 쇼핑몰 구경하는 게 회계일이요. 수진 씨는 또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입 밖에는 못 냈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소영이가 회계 잘해서 식당이 돌아가지. 식당이 돌아가는 건 수진 씨가 새벽 5시에 나가서예요. 수진 씨가 육수 끓이고 반찬 만들고 서빙하고 설거지해서예요. 장부 때문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수진 씨만 빼고요. 미영이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인스타그램 화면을 보여줬어요. 나 팔로워 5,000명 넘었어. 대박이지. 식당 홍보 효과 대박이야. 화면에는 식당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설렁탕 사진, 깍두기 사진, 식당 내부 사진. 전부 수진 씨가 만든 음식이었어요. 전부 수진 씨가 청소한 식당이었어요. 수진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진 찍은 건 미영이었어요. 올린 것도 미영이었어요. 칭찬받는 것도 미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미영이 손을 잡았어요. 우리 막내가 제일 고생이야. SNS 하느라 힘들지 않아? SNS가요. 사진 찍는 게요. 힘들다고요. 수진 씨는 하루에 17시간 일하는데요. 손은 상처투성이인데요. 허리는 끊어질 것 같은데요. 그건 안 힘들고 SNS가 힘들다고요. 수진 씨는 밥을 삼켰습니다. 밥알이 목에 걸리는 것 같았어요. 삼키기 힘들었습니다. 밥이 아니라 서러움이 걸린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거든요. 분위기 망친다고 할 테니까요. 수진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못 먹겠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일주일에 7일, 한 달 내내 15년 동안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형님들은 300만 원짜리 가방 사면서 자랑하고 미영이는 팔로워 5,000명이라고 좋아하고
시어머니는 다들 고생한다고 칭찬하고 나는요. 아무도 안 물어봐요. 수진아, 넌 힘들지 않아. 수진아, 넌 뭐 사고 싶은 거 없어? 수진아, 넌 요즘 어때? 한 번도요. 단 한 번도요.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진 씨는 손을 받습니다. 테이블 밑에서요. 몰래요. 상처투성이었어요.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것에 댄 자국, 갈라진 피부, 누렇게 변한 손톱. 이 손으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 대가가 영원이었어요. 수진 씨가 용기를 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말해야 했어요. 오늘 아니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았거든요. 형수님들 자랑 듣고, 미영이 칭찬 듣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았어요. 저도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모두가 쳐다봤어요.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수진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월급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창피했어요. 이런 말하는 게 돈 달라고 하는 것 같아서, 구걸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구걸이 아니잖아요. 내 노동의 대가잖아요. 15년 동안 일한 거잖아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숟가락 소리도 멈췄어요. 모두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마치 이상한 사람 보듯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뭐라고? 월급? 너는 가족이잖아. 가족이 무슨 월급이야? 정이랑 소영이랑 미영이는 다르지. 걔네는 책임이 있으니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방금 전까지 미영이한테 웃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책임이요. 형님들 책임이 뭔데요? 수진 씨는 속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안 나왔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대드는 거냐는 눈빛이었어요. 감히 말대꾸하냐는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말은 멈추지 않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안 됐습니다. 형님들도 가족이시고요. 미영이도 가족인데요. 다들 월급 받으시잖아요. 작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큰형님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아, 진짜. 수진아, 너 지금 나랑 비교하는 거야? 내가 이 식당에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는 그냥 돕는 거잖아.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어이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감히 나랑 비교해. 그런 눈빛이었어요. 고생이요. 큰형님이 고생한 게 뭔데요? 수진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큰형님이 새벽 5시에 나온 적 있어요? 큰형님이 40kg 솥뼈 옮긴 적 있어요? 큰형님이 점심 피크 때 혼자서 서빙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도 없잖아요.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는 게 고생이에요. 그게 고생이면 수진 씨는 뭐예요? 둘째 형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도우미가 월급을 받아? 그건 좀 아니지. 우리는 책임지고 일하는 거고 너는 그냥 옆에서 거드는 거잖아. 그게 같아? 도우미.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비수처럼요. 칼로 찌르는 것보다 아팠습니다. 옆에서 거드는 거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식당의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옆에서 거드는 거요. 수진 씨는 숨이 막혔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지는 거니까요. 울면 약한 거니까요. 울면 분위기 망친다고 할 테니까요.
미영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언니, 오늘 엄마 생신이잖아. 분위기 좀. 굳이 오늘 이런 얘기 해야 해. 진짜 센스 없다. 분위기요. 내가 분위기 망친 거예요. 형님들이 가방 자랑할 때는 괜찮고, 미영이가 팔로워 자랑할 때는 괜찮고, 내가 월급 얘기하면 분위기 망치는 거예요. 센스 없다고요. 15년 동안 무급으로 일한 사람이 월급 달라고 하는 게 센스 없는 거예요. 미영이가 수진 씨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마치 분위기 망친 사람 보듯이요. 민폐 끼치는 사람 보듯이요. 왜 저런 말을 해서 불편하게 만드냐는 눈빛이었어요. 수진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나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쨍! 소리가 났어요. 화가 나신 거였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히 돕는 거야. 가족끼리 돈 계산하면 되겠어. 정희, 소영이, 미영이는 바쁜 와중에도 식당 나와서 고생하는 거야. 너는 시간 있으니까 돕는 거고. 그게 뭐가 불만이야. 다음부터는 이런 얘기 하지 마. 분위기 망쳐. 시간 있으니까요. 수진 씨는 시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요. 밤 10시까지 일하면서요. 쉬는 날 없이요. 그게 시간 있는 거예요? 수진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아무도 안 들어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대화 끝이라는 신호였어요. 더 이상 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수진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밥을 받습니다. 눈물이 밥에 떨어질 것 같았어요. 민호 씨가 옆에서 아내의 손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수진 씨가 손을 피했습니다. 슬쩍 빼버렸어요. 지금 위로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위로받으면 울 것 같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됐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망쳤다고 할 테니까요. 분위기 파괴범이라고 할 테니까요. 센스 없다고 할 테니까요. 수진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조금만 더요. 집에 가서 울자. 집에 가서 실컷 울자. 지금은 참자. 수진 씨는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습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삼키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삼켰습니다. 눈물이랑 같이요. 민호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형수들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어머니한테 뭐라고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호 씨 생각에는 형수들도 식당 일하니까 월급 받는 거고, 아내도 일하니까 월급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뭐가 다른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어머니 생신날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보, 괜찮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지 않았지만요. 식사가 끝났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린다고, 건강하시라고, 다음에 또 뵙겠다고.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화가 나신 거였어요. 분위기 망쳤다고요. 형님들도 인사만 받았어요. 눈도 안 마주쳤습니다. 미영이는 먼저 나가버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민호 씨가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스쳐 지나갔어요. 불빛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어요. 참고 참았는데 결국 터졌습니다. 주르륵. 볼을 타고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어깨만 들썩였어요. 민호 씨가 물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수진 씨가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좀 서러워서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하나도요. 민호 씨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수진 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진짜로 민호 씨 잘못은 아니었어요. 민호 씨도 막내니까요. 민호 씨도 어머니한테 말 못하니까요. 민호 씨도 형들한테 말 못하니까요. 둘 다 그랬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일하잖아. 형님들이랑 똑같이 일하잖아. 근데 왜 나만 월급이 없어? 뭐가 다른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민호 씨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할 말이 없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호 씨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아내만 월급이 없는 건지, 왜 아내만 도우미인 건지. 하지만 답을 몰랐어요. 그냥 원래 그래왔으니까, 가족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꽉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수진 씨가 안 피했어요.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온기에 눈물이 더 났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어두웠어요. 옆에서 남편이 자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눈을 감았어요. 오늘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형님들의 비웃음, 미영이의 차가운 눈빛, 시어머니의 핀잔, 전부 생생했어요. 귀에서 계속 들렸습니다. 도우미가 월급을 받아. 너는 그냥 돕는 거잖아. 센스 없다. 분위기 망쳐.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남편이 깰까 봐요.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식당에 가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15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날 밤 새벽까지요.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동료들은 밥 먹으러 나갔어요. 민호 씨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려고요. 수진 씨가 싸준 도시락이었어요. 새벽에 식당 가기 전에 만들어준 거였습니다. 민호 씨는 도시락 뚜껑을 열었어요. 정성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바쁜지 아는데 그 바쁜 와중에 도시락까지 싸주는 거였어요. 민호 씨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며칠 전 어머니 생신 때 있었던 일이요. 수진이가 월급 달라고 했다가 혼났던 일.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던 일. 민호 씨는 알고 있었어요. 아내가 힘들다는 거. 하지만 얼마나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형수님들도 일하니까, 미영이도 일하니까, 다 같이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내만 유독 월급이 없는 게 이상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래왔으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수진이 생일이었어요. 깜빡했습니다. 아침에 인사도 못했어요. 수진이가 새벽에 나갔거든요. 민호 씨가 일어났을 때는 이미 없었습니다. 미안했어요. 민호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식당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점심시간이 1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빠듯했습니다. 그래서 반차를 쓰고 가기로 했어요. 아내 생일인데 얼굴이라도 보고 싶었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호 씨는 이 식당에서 자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여기서 뛰어놀았어요. 아버지가 국 끓이시는 거 구경하고 어머니가 손님 받는 거 보고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잘 안 왔어요.
바쁘기도 하고 특히 며칠 전 일 이후로는요. 민호 씨가 식당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였습니다. 형수님들 목소리였어요. 민호 씨가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안이 보였어요. 큰 형수님이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보면서요. 둘째 형수님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펴고 있었어요. 쇼핑몰 화면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어요. 민호 씨는 들어가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희 언니, 오늘 수진이 생일인데 새벽부터 왔대요. 둘째 형수님이 말했습니다. 맨날 그러지 뭐. 부지런하긴 해. 큰 형수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대답했어요. 부지런한 게 아니라 할 사람이 없으니까 하는 거지. 우리가 안 하니까. 그렇죠. 솔직히 저는 새벽 5시에 못 일어나요. 둘째 형수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도. 그건 진짜 못해. 수진이니까 하는 거야. 큰 형수님이 맞장구 쳤어요.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민호 씨는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우리가 안 하니까? 수진이니까 하는 거라고? 민호 씨는 계속 들었습니다. 솔직히 수진이 없으면 이 식당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둘째 형수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월급 달라고 했을 때는 진짜 웃겼어. 큰 형수님이 웃었습니다. 아, 맞아요. 어이없어서. 어머니가 센스 없다고 했을 때 표정 보셨어요? 울 것 같던데요. 에이, 뭘. 맨날 참았으니까 또 참겠지.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민호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리가 안 하니까 수진이가 한다고.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민호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차올랐어요.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습니다. 귀가 뜨거워졌어요. 지금까지 뭘 들은 거지? 형수님들도 일하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힘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형수님들은 커피 마시면서 수진이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새벽부터 일하는 동안 형수님들은 웃고 있었어요. 오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형수님들이 깜짝 놀랐어요. 도련님 왜 오셨어요? 큰 형수님이 물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방금 뒷담화한 거 들켰나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수님들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어요. 형수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네. 뭐요? 큰 형수님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수진이가 새벽부터 혼자 일한다고요. 형수님들은 뭐 하시는 건데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를 참고 있었습니다. 저희도 일해요. 매니저잖아요. 회계잖아요. 큰 형수님이 변명했습니다. 일이요. 지금 커피 마시고 계시잖아요. 수진이는 어디 있어요? 주방에 있겠죠. 둘째 형수님이 대답했어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냐는 표정이었어요. 민호 씨는 대답하지 않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주방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확 밀려왔어요. 육수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김이 자욱했어요. 환풍기 소리가 윙윙거렸습니다. 수진이가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어요. 앞치마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어요. 국을 퍼서 그릇에 담고 있었습니다. 밥을 퍼서 옆에 놓고 반찬을 접시에 담고 쉴 틈 없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혼자서요. 한 사람이 세 사람 몫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네 사람 몫이었어요. 밖에 앉아 있는 형수님 둘,
오늘 아직 안 나온 미영이, 그리고 수진이 자신, 네 명이 해야 할 일을 혼자서요. 민호 씨는 그 모습을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형수님들은 밖에서 커피 마시고 있고 수진이는 여기서 혼자 죽어라 일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15년 동안 일했던 거야. 매일 일했던 거야. 민호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눈앞이 빨개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민호 씨가 불렀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여보, 왜 왔어? 무슨 일 있어?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오니까 무슨 일인 줄 알았어요. 본인이 힘든 건 생각 안 하고 남편 걱정부터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그냥 점심이나 같이 먹으려고. 민호 씨가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를 숨기고 있었거든요. 지금 수진이한테 화낼 게 아니니까. 화낼 대상은 따로 있으니까. 민호 씨는 수진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어요. 예전에는 통통했는데 언제 이렇게 야윈 거지. 손은 여전히 상처투성이었어요. 새로 생긴 상처도 보였습니다.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오늘 다친 것 같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었구나. 민호 씨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습니다. 형수님들도 일하는 줄 알았거든요. 다 같이 힘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혼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민호 씨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미안해서요. 몰라서 미안했어요.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민호 씨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홀로 걸어갔어요. 형수님들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은 손에 들려 있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원래 그랬다는 듯이. 민호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가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혼자 일하는 거예요? 큰형수님이 손을 내저었어요. 혼자는 아니죠. 저희도 있잖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방금 자기들이 한 말 잊었나 봐요. 우리가 안 하니까 수진이가 한다고 했잖아요. 형수님들은 뭐 하시는데요? 아까부터 보니까 커피 마시고 핸드폰 보시던데요. 민호 씨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건 잠깐 쉬는 거예요. 둘째 형수님이 변명했어요. 그럼 수진이는요? 수진이는 언제 쉬어요? 형수님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쉬는 거 본 적 없었으니까요. 단 5분도 쉬지 않았습니다. 밥 먹는 시간도 쉬는 게 아니었어요. 서서 먹었거든요. 5분 만에 후루룩 먹고 바로 일했습니다. 그게 수진이의 하루였어요. 15년 동안. 그때 안쪽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소리를 듣고 나온 거였어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 시어머니가 인상을 썼습니다. 민호 씨가 돌아봤어요. 어머니, 수진이가 15년 동안 월급 한 푼도 못 받은 거 맞아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게 왜? 가족이 돕는 건 당연한 거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 말이 15년 동안 수진이를 올감했어요. 형수님들은 월급 받으시잖아요. 미영이도 받고요.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걔네는 달라. 직함이 있잖아.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민호 씨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직함이요. 커피 마시는 게 매니저예요. 쇼핑몰 보는 게 회계예요? 민호야,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수진이만 공짜로 일해야 해요? 민호 씨도 지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참았던 말이었습니다. 아내 대신 하는 말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래왔으니까, 만만하니까, 안 된다고 못하니까, 그게 이유였어요. 이유라고 할 수도 없는 이유. 그대로 민호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더 이상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요. 오늘부로 제 아내는 이 식당에서 나갑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시어머니가 되물었어요. 귀를 의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무급으로 부려먹었으면 됐습니다. 민호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떨림 없이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민호야, 지금 뭐라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머니, 이건 가족이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민호 씨가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노예. 감히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시어머니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틀린 말이 아니니까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 1년 365일, 15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단 한 푼도 받지 않고 그게 노예가 아니면 뭐예요? 그대로 민호 씨가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수진아, 앞치마 벗어. 수진이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국자가 들려 있었어요. 앞치마에는 국물이 튀어 있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와서 앞치마 벗으라고 하니까요. 벗으라고. 오늘부로 넌 여기서 일 안 해도 돼.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어리둥절했어요. 형님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분노한 얼굴이었어요. 다시 남편을 봤습니다. 민호 씨의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화는 수진이한테 향한 게 아니었어요. 수진이를 위한 화였습니다. 민호 씨가 다가갔습니다. 수진이의 앞치마 끈을 풀었어요. 직접 벗겨줬습니다. 앞치마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털썩? 15년 동안 매일 입었던 앞치마였습니다. 그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낡은 앞치마였습니다. 얼룩이 가득했어요. 국물 자국, 기름 자국, 세제로 빨아도 안 지워지는 자국들이었습니다. 15년의 흔적이었어요. 수진이는 그 앞치마를 봤어요. 바닥에 떨어진 앞치마. 15년 동안 자기를 올감했던 것, 족쇄 같았던 것, 그게 바닥에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습니다. 볼을 타고 흘렀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호 씨가 형수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형수님들, 내일부터는 직접 하세요. 새벽 5시에 나오셔야 해요. 큰형수님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라고요? 저희가 왜요? 왜요? 월급 받으시잖아요. 그만큼 일하셔야죠. 민호 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형수님들은 할 말을 잃었어요. 평소에 말없던 막내 도련님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항상 순한 양 같았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이 무서웠습니다. 이제 그 돈만큼 일하라는 거였습니다. 새벽 5시에 나와서 밤 10시까지 일하라는 거였어요. 수진이가 했던 것처럼
그대로. 민호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수진이가 없으면 이 식당 어떻게 돌아가?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민호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수진이 없으면 안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수진이만 월급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 그 말이 전부를 증명했습니다. 수진이가 이 식당의 전부였다는 거, 수진이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월급도 대우도 없었습니다. 그냥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하는 사람. 그게 수진이었어요. 민호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투성이 손이었어요. 칼에 베인 자국, 뜨거운 것에 댄 자국, 갈라진 피부, 굳은 살. 민호 씨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쁜 손이었어요. 매니큐어도 바르고, 반지도 끼고, 부드러운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할머니 손 같았어요. 15년 동안 혹사당한 손이었어요. 민호 씨는 그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안했어요. 이 손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15년 동안 혼자 고생하게 했다는 게,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왜 이제야 알았을까? 민호 씨는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었어요. 더 늦기 전에요. 어머니, 저희 안 올 거예요. 전화도 안 받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뭐? 수진이한테 사과하실 마음 생기시면 그때 연락하세요. 민호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며느리한테 사과한 적 없었어요. 며느리는 사과받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사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수진이가 사과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가 사과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무시한 거, 15년 동안 노예 취급한 거 사과해야 했어요. 민호야,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자, 여보. 수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수진이는 아직도 울고 있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호 씨가 아내의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괜찮아?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안 나왔거든요. 목이 메어서요. 미안해.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너 혼자였어. 정말 미안해. 민호 씨가 말했어요. 민호 씨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근데 오늘 고마웠어. 내 편 들어줘서. 수진이가 민호 씨를 안았습니다. 민호 씨도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안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못한 포옹 같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민호 씨가 시동을 걸었어요. 수진이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식당이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다녔던 곳이었어요. 새벽 5시에 문 열고 밤 10시에 문 닫던 곳, 손이 상처투성이가 된 곳, 허리가 망가진 곳, 눈물 흘리던 곳, 그곳을 떠나는 거였습니다. 수진이는 앞을 봤습니다. 이제 뒤는 안 볼 거예요. 앞만 볼 거예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지만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밖을 볼 시간이 없었어요. 새벽에 출근하고 밤에 퇴근하고 그 사이에는 계속 일만 했으니까요. 오늘은 달랐습니다. 낮에 밖에 있었어요. 햇빛을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생일이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고 싶어? 수진이가 생각했어요. 뭐 먹고 싶지? 15년 동안 뭐 먹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남은 거 먹었어요. 찬밥에 국물 말아서. 그게 수진이의 밥이었습니다. 스테이크?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아. 스테이크 먹으러 가자. 민호 씨가 웃었습니다. 수진이도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은 거. 차가 달렸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식당에서 벗어났으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행복인가? 이런 게 행복인가? 그냥 평범한 거였어요. 낮에 밖에 나와서 남편이랑 같이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게 행복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못 느꼈던 거였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번에는 기뻐서 나는 눈물이었어요. 민호 씨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놓지 않을 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는 뜻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오늘은 수진이의 생일이었어요. 45번째 생일. 근데 오늘이 진짜 생일 같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15년의 감옥에서 나온 것 같았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떠난 다음 날이었습니다. 식당은 조용했어요.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육수 끓는 냄새도 없었어요.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뒤척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수진이 없이 어떻게 하지?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들한테 전화했어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형님들과 미영이가 식당에 모였습니다. 모두 표정이 어두웠어요. 시어머니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형님들은 서로 쳐다봤어요. 미영이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큰형님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수진이가 하던 일이니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셋이서 나눠서 하면 된다고 했어요. 미영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수진이 혼자 하던 걸 셋이서 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첫째 날, 새벽 4시 반, 알람이 울렸습니다. 큰형님이 눈을 떴어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세수하고 옷 입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새벽 5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불을 켜고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육수를 끓여야 했습니다. 뼈를 꺼내고 물을 받았어요. 레시피대로 재료를 넣었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그냥 넣고 끓이면 되니까. 큰형님은 생각했습니다. 별거 아니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첫째 날은 어찌저찌 지나갔습니다. 큰형님이 주방을 맡았어요. 둘째 형님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영이가 홀을 봤어요.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밤 10시, 문을 닫았어요. 세 사람 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뿌듯함이 있었어요. 아직은 괜찮았습니다. 아직은요. 둘째 날, 새벽 4시 반, 알람이 또 울렸습니다. 큰형님이 눈을 떴어요. 겨우 일어났어요. 식당에 도착했어요. 어제처럼 육수를 끓이고 어제처럼 밤 10시까지 일했습니다. 퇴근길, 큰형님이 중얼거렸어요. 새벽 5시가 이렇게 빠른 거였어요? 둘째 형님이 대답했습니다. 수진이는 이걸 15년 동안 했다고요? 미영이는 아무 말 없이 걸었어요. 너무 지쳐서 말할 힘도 없었습니다. 둘째 날이 지났어요. 셋째 날, 짜증이 시작됐습니다. 점심시간 손님이 몰렸습니다. 주문이 밀렸어요.
언니, 설거지 좀 빨리요. 그릇 없어요. 미영이가 소리쳤습니다. 둘째 형님은 정신없이 설거지하고 있었어요. 손이 벌겋게 익어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만져서요. 한쪽에서 또 소리가 났어요. 국 맛이 왜 이래요? 손님이 싱겁다고 했어요. 큰형님은 짜증이 났어요. 레시피대로 했는데, 수진이는 늘 맛있게 끓였는데, 왜 자기가 하면 안 되는지 몰랐어요. 홀에서도 소리가 났습니다. 주문이 계속 밀리고 세 사람 다 지쳐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한테 화를 냈습니다. 넷째 날, 몸에서 신호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형님이 손을 봤어요. 피부가 다 갈라져 있었습니다. 세제를 너무 많이 만져서요. 언니, 저 손이 다 갈라졌어요. 둘째 형님이 말했습니다. 큰형님은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나도 허리가 아파. 솥뼈를 들어서 솥에 넣는 작업이었습니다. 허리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영이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까 발이 퉁퉁 부었습니다.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어요. 세 사람 다 몸이 망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작 나흘 만에요. 수진이는 이걸 15년 동안 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신경 안 썼어요. 다섯째 날,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퇴근길, 둘째 형님이 말했어요. 정희 언니, 저 내일은 좀 늦게 나와도 돼요? 피곤이 가득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힘들어. 근데 누가 육수 끓여? 큰형수님이 대답했어요. 육수는 새벽 5시에 시작해야 했습니다. 점심때 팔려면요. 육수가 안 되면 장사를 못 해요. 둘째 형님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누군가는 새벽에 나와야 했어요. 수진이가 있을 때는 늘 수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안 하려고 했어요. 여섯째 날, 사고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피크 시간이었어요. 주방이 난리였습니다. 육수가 넘쳤어요. 둘째 형님이 설거지하느라 못 본 거였습니다. 큰형님이 달려왔어요. 육수가 바닥에 흥건했습니다. 뜨거운 육수였어요. 자칫하면 화상 입을 뻔했습니다. 서로 소리를 질렀어요. 왜 안 봤냐고. 설거지하느라 못 봤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 오후, 으악, 비명이 터졌어요. 언니 왜요? 둘째 형님이 달려왔습니다. 큰형님이 허리를 잡고 있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나 진짜 못하겠어. 허리가 삐끗한 거였습니다. 무거운 뼈를 매일 들어서요. 결국 허리가 나간 거예요. 같은 날 저녁. 아, 뜨거워. 미영이 비명이었어요. 둘째 형님이 달려왔습니다. 국물을 손에 쏟았어. 물집 생겼어. 미영이가 손을 보여줬어요.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집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어요. 엄마, 나 병원 가야 해. 미영이가 울먹였습니다. 하루에 2명이 다쳤어요. 큰형님은 허리, 미영이는 화상. 남은 건 둘째 형님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둘째 형님이 손을 봤어요. 갈라진 틈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물을 만지면 쓰라렸어요. 세제를 만지면 비명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7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식당에 왔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큰형님은 병원에 갔어요. 미영이도 병원에 갔습니다. 둘째 형님한테 전화했어요. 소영아, 너라도 나와야지. 어머니, 저 오늘 못 나가요. 손이 너무 아파요. 둘째 형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너까지? 그럼 나 혼자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도 몰라요. 진짜 못하겠어요. 둘째 형수님이 끊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전화기를 내려다봤어요. 혼자서는 식당을 돌릴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문 못 열어. 혼잣말이었어요. 식당 30년 만에 처음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일주일도 못 버텼어. 시어머니는 식당 앞에 종이를 붙였어요. 오늘 휴무. 며칠 후 큰형님은 허리에 파스를 붙이고 왔어요. 미영이는 손에 붕대를 감고 왔습니다. 둘째 형님은 손에 연고를 바르고 왔어요. 모두 다 다쳐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요. 수진이는 15년을 했는데 자기들은 일주일도 못 버텼어요.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이제 알겠어요. 진심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겪어보니까 알겠다고요. 둘째 형님도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서도 일주일을 못 버텼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미영이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가 없으면 이 식당은 없는 거였어요. 15년 동안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야, 식당 문 닫았다.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형수들 다 쓰러지고 나 혼자서는 안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좀 바꿔줘라. 엄마가 직접 사과할게. 민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전화로는 안 돼요. 직접 오셔서 사과하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직접 가야 했습니다. 직접 가서 사과해야 했어요. 평생 며느리한테 사과한 적 없는데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민호 씨네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서웠습니다.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겨우 용기를 냈어요.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올 줄 몰랐거든요. 시어머니는 수진이를 봤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거였어요. 수진이 얼굴에 핏기가 돌아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져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잘못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15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일주일 해보니까 알겠더라. 아니, 일주일도 못 버텼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없으니까 식당이 안 돌아가.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이 말을 듣기까지 15년이 걸렸습니다. 시어머니 뒤에 형님들도 있었어요. 미영이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온 거였어요. 큰형수님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허리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일주일 해보니까 알겠어. 이건 혼자서 할 일이 아니야. 근데 넌 15년을 했잖아. 정말 대단한 거였어. 큰형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둘째 형수님도 나왔어요. 손에 감은 붕대가 보였습니다. 수진아, 나도 미안해. 솔직히 내가 쉬운 일 한다고 생각했어. 근데 제일 힘든 일이었어. 둘째 형수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영이도 나왔어요. 손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화상 때문에요. 언니, 나도 미안해. 맨날 언니 무시했잖아. 근데 일주일 해보니까 진짜 죽을 것 같았어. 언니가 이걸 매일 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미영이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진이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1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미안해. 내가 대단해. 내가 힘들었겠다. 그 말을 오늘 처음 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근데 솔직히 돌아가기 무서워요. 또 그때처럼 될까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사과는 고마웠어요. 하지만 다시 돌아가면 또 똑같아질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수진이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다를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월급 줄게. 너가 원하는 대로 할게. 진심이었습니다. 수진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간다는 걸 이제야 알았거든요. 수진이가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때였어요. 그럼 조건 있어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월급 받을 거예요. 형님들이랑 똑같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일만 나갈 거예요. 시어머니 눈이 커졌습니다. 나머지는 형님들이 하셔야 해요. 수진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일주일에 3일. 나머지 나흘은 형수들이 해야 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수진이 없으면 식당이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 그렇게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형님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자기들도 일해야 했어요. 월급만 받고 놀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진심인 것 같았어요. 형님들도 봤습니다. 미영이도 봤어요. 다들 닫혀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렇게 됐어요. 수진이는 생각했습니다. 15년 동안 혼자 했던 일, 이제는 나눠서 할 수 있겠구나. 더 이상 혼자가 아니구나. 알겠어요. 다시 시작해봐요. 수진이가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형님들도 울었습니다. 미영이도 울었어요. 모두 울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큰형님이 육수솥을 들다가 끙끙거렸어요. 수진이 다가가 함께 들어줬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걸 15년을. 미안해, 진짜. 큰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같이 하잖아요. 수진이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 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니까요. 둘째 형님도 달라졌어요. 설거지하다 손이 빨개져서 돌아왔습니다. 수진이 고무장갑 2개를 건네줬어요. 하나론 뜨겁거든요. 15년 동안 혼자 알아낸 것들을 이제는 나눌 수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SNS 실력을 살렸어요. 식당 인스타그램을 만들어 팔로워 1000명을 모았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생긴 거예요. 손님들도 느꼈습니다. 사장님, 요즘 분위기 달라졌네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웃으셨어요. 이제 수진에게도 쉬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에 10일 정도. 15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앞치마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다녀와. 수진이 식당 문을 나섰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야속하지 않았어요.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요. 가족이 있으니까요. 15년. 긴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버틴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시간.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가족이 된다는 건 서로의 무게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말없이 희생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늘 한번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15년을 버틴 이유가 됩니다. 지금까지 혹해서 반해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도 따뜻한 흔적으로 남길 바랍니다. 지금은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인사 남겨주시면 그 마음에도 좋은 기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